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클래스 신종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고 선물로 종잣돈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주식을 사든 사업을 하든 자연스럽게 경제와 금융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반면 우리는 입시교육에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돈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금융교육을 시키면 좋을까요? 오늘은 금융교육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금융이라는 단어를 학생들이 들으면 복잡하다고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알면서 안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모르면서 당하는 건 속수무책이거든요. 입시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금융교육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학교 교육 자체가 생활을 소재로 한 쉬운 금융교육으로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돈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해주는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금융교육을 해야만이 온전한 성인으로서 현대생활을 할 수가 있다. 금융교육 첫 번째 방송하고 네. 제가 저의 금융 지식, 금융 역량은 얼마 정도 되는지 10점 만점에 얼마인지 한번 스스로 평가를 해봤어요, 제가. 근데 교수님? 예. 근데 한 4점? 찍이나? 못 주겠더라고요. 사실 제가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제가 뭐 자산 관리하거나 경제적인 의사결정할 때 제가 스스로 하기보다는 남한테 많이 의존했던 것 같아요. 예전인가? 어디 신문을 봤는데 어느 어린 아이가 인터넷 결제를 한 거예요. 결제를 했는데 결제 액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를 결제를 한 거예요. 한 1억 가까이. 이게 1억 가까이. 지금 이 한 아이가 왜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이 친구는 돈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면 되는 거지 그걸 교환하기 위한 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전혀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계속 결제가 나간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어릴 때부터 어떤 금융교육은 진짜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그럼 금융교육 시작하자. 돈교육 좀 시작하자라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무슨 돈 걱정을 네가 공부나 해.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에요. 민지 학생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공부해야 되는 나이인데 아무래도 공부 안 하고 다른 거 생각한다고 막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딜레마야 이게. 사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청소년인데 뭐 체크카드 쓰지, 뭐 전자결제도 하지. 사실 금융 소비자거든요. 사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금융교육이 청소년들한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 한번 왜 중요한지 우리 이사장님께서 강조를 해주시죠. 이게 이제 현대생활이라는 것은 모든 사회활동이 돈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 돈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줄 모르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뭐 훌륭한 자격을 따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을 지키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평생에 걸쳐서 행복한 경제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그 등불 역할을 해주는 금융교육을 해야만이 이 사람이 온전한 성인으로서 현대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김자공 연구위원님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예. 금융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유는 단기간에 한두 번 공부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우리가 학교에서 국영수 공부를 하듯이 금융도 굉장히 길게 수년에 걸쳐서 초중고를 거쳐서 배워야 하는 거죠. 오늘 또 두 분 현장에서 금융교육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 모셨는데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매년 학생들이랑 금융교육을 실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나 금융에 대해서 학생들이랑 좀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이랑 얘기를 나누면 진짜 저희 학생들이 돈을 굉장하게 좋아하더라고요. 또 몇몇 학생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면 다 된다. 혹은 돈이 최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물론 이제 그 학생이 자기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가치관을 형성했을 수도 있겠지만 부모들의 어떤 좀 그릇된 돈에 대한 가치관이 그냥 전달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진짜 좀 어렸을 때부터 돈의 속성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바른 돈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해주는 좀 금융교육에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고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은 요즘에 이제 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걸 약간 어른들과는 좀 다르게 한 번에 많이 벌려는 그런 경향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네, 그래서 그래도 한 방에 효과인데.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 이제 도박 같은 경우를 한다고. 아이고. 사실 진짜요? 고등학생들이 거의 요새 많이 합니다. 예, 온라인 도박 같은 거를. 그래서 애들이 뭐 스포츠 경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경기들 찾아서 막 다른 나라에 있는 거 돈을 걸고 아이고. 쉽게 돈을 버는 게 있고 이것 때문에 다른 학생들한테 돈을 또 쉽게 빌리고 이자를 굉장히 많이 받는 이런 것도 성행하거든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런 걸 봤을 때 일단 금융교육 자체가 청소년 시기에 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올바른 인식 체계로 바뀌게 되면서 내가 이제 투기가 아니라 이제 투자를 하는 습관을 가지게 만들어줘야겠죠. 네, 그래서 금융교육이 꼭 청소년기 시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기성세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네, 당연히 당연하다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아니,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융교육이 이제 잘 안 이루어지면 저 같은 청소년들이 사회에 곧 나가잖아요. 사회에 나가서 약간 허위 광고 같은 데 속아서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해서 그 투자 금액을 날릴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말했듯이 합법적인 투자가 아니고 불법 도박으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일부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런 사회적 비용 문제도 있어서 금융교육을 의무화하는 곳이 있다. 그렇죠. 제가 좀 확인했는데 어떤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대부업이죠. 사금융으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해졌던 때가 있어요. 그게 예. 이제 1980년, 1990년대였었는데 그걸 겪으면서 금융교육이 필요하구나 해서 청소년 금융교육 또는 이제 사회 진입을 위한 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금융교육 또 신혼 초기에 대한 금융교육 나아가서는 이제 은퇴 대비용 금융교육까지 이렇게 그 생애 주기별로 금융교육을 체계화하기 시작하거든요. 미국이 이제 신용사회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인터넷 때문에 뭔가 이렇게 온라인 거래가 막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같은 데에서도 금융교육에 대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그 강타했던 금융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국이 금융 문명국이로구나 이런 인식에서 다양한 법률들을 만들게 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비자 교육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이 아이들이 실생활에 나와서 실제로 부딪힐 수 있는 금융교육 중심으로 이제 교육을 해나가는 거죠. 이제 금융 패러다임이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어떤 대비가 있나 지금.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 이게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국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1957년부터 금융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로 치면 그 수능 시험에 해당하는 SAT 시험 문제에도 금융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래요? 실제로 영어와 수학 문제인데 거기 이게 영어 문제인지 금융 문제인지 수학 문제인지 금융 문제인지 헷갈릴 정도로 금융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런 전혀 문제들의 와닿지 유형에는 금융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수능 문제를 2020년도에 조사를 해봤더니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수능 문제 금융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를 상당히 좀 각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무국장님, 지금 뭐 각 나라별로 지금 금융교육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어떤 그런 굉장히 좀 제가 볼 때 좀 충격적이었는데, 아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들 보면 뭐 대학 진학률이라든지 뭐 학업 성취도라든지 뭐 IQ라든지 뭐 세계 1, 2등을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교육에 대해서만큼 이렇게 관심이 낮은 걸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 금융교육 우리도
IMF하고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특히 IMF 때는 그 당시에 그래도 금융교육 시작하자고 했는데 그러고 한 1년 지나니까 학교에서부터 전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입시해야 학교에서 하니까. 부모들이 야 입시에 도움 안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응? 그러니까 학교에서 반발에 부딪히면서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서서히 학교는 서서히 발을 빼면서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일반 금융기관들, 기업들한테 위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교육기관들이 이제 금융기관들이 1419 형태로 해가지고 금융교육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학부모들의 의식 구조가 물론 많이 좀 좋아졌지만 아까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결정적일 때 그렇게 합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렇지. 그겁니다. 결정적일 때. 그 다음에 금융교육 하다가도 그래 남의 애들은 해라. 그렇지만 우리 애들은 공부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일단 교육 과정 자체는 경제 교육 과목이 있고 근데 이제 또 3학년 이제 저희 3학년 정도 올라가게 되면 실용 경제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선택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실용 경제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이론 자체가 딱딱하고 그리고 들어도 이제 교과 성적에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거의 이제 기피하고 이제 금융에 관련된 이제 교육은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애들이 이제 멀리하는 경향도 있고 학부모도 마찬가지. 그게 무슨 소리냐. 일단 국어, 영어, 수학. 네, 내신 관리 잘해야 되고 수능 준비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경향이 좀 강해서 약간 관심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근데 아까 국민지 학생 얘기가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네. 했잖아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보장이 돼야 되는데 네. 어떻게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학교에서? 아무래도 학교에서 듣는 금융교육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한테 금융에 대해서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자신의 그 교과 수업 준비 때문에 아무래도 바쁘시고 또 애들이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어서 기초적인 것만 설명을 해주셔서 또 그 설명을 들은 가운데 학생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 약간 모르는 애들이 더 많아서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또 한계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정규교과에서 금융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어렵더라도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금융에 대해서 좀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확보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행복 선생님이 그 이끄는 동아리가 투자 동아리죠? 네, 주식 투자 동아리입니다. 일단은 학생들한테 지금은 투자를 잘 못하고 있지만 예. 왜냐하면 이게 학생들이 이제 돈을 직접 투자하면 잃어버리니까요. 예. 일단 최종 목표는 모의 투자까지입니다. 모의 투자. 저희가 이행복 선생님이 이끄는 투자 동아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취재를 했습니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코로나19와 경기 불황으로 불어닥친 주식 열풍. 한편 일부 투자자들은 부족한 금융 지식 때문에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각종 금융 관련 사건 사고에 휘말리기도 하는데요. 금융 문맹국의 오명을 벗고 금융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죠. 금융 공부의 첫걸음을 뗀 대구 달서구 학생들을 만나볼까요? 미래의 투자왕, 이곳에 모두 모였죠. 현금을 쓰지 않고 카드로 20만 원짜리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수업 시간보다 더 열심히 문제를 푸는 학생들. 경제 수업도 수학 수업도 아닙니다. 바로 주식 투자 동아리 활동인데요. 본격적인 투자 공부를 시작하기 전 기본 용어와 주식 차트를 보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갑니다. 학생들이 일단 처음 접하는 거기도 하고 주식에서는 글자 하나 차이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금융 용어에 대한 이해력 또는 문해력이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수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성인을 위한 금융 강의는 많지만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는 부족하죠. 자, 내가 자본금이 100억이라 할지라도 이 회사의 가치는 100억이 아닌 겁니다. 앞으로 내가 벌어들일 수익이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과 함께하는 금융 공부. 마음껏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건강한 금융 가치관도 기를 수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올라갈까? 진짜 조금
올라가기 싫어. 나 이번에 좀 떨어질 것 같아. 난 좀 떨어질 것 같아. 왜? 이번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핫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올라가고 나중에 조금 내려가니까. 민작생 2021년 어떻게 어디다 투자하면 좀 괜찮을 것 같다고 분석이 나왔나요? 아무래도 약간 이름이 좀 알려진 데가 낫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IT 쪽? 네, 저는 그쪽 괜찮아요? 그쪽으로는 절대 약간 무너질 일이 좀 그런 얘기하고 있나 보다 지금. 관심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학생들. 주가가 오르듯 조금씩 성장하는데요. 꼼꼼하게 기업을 분석하는 모습이 제법 투자자로서의 태가 나죠. 지금 비온 일본 차트를 보고 있어요. 요즘 계속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점점 오르는 것 같아요. 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제는 분석한 내용을 나눠볼 시간.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가의 변동 원인을 학생들이 함께 고민해 보는데요. 최근에 갑자기 급상세를 보이는데 투자가 어떤 일로 이 급상세를 유지하게 됐나요? 계속 안전하게 상승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안에 주가는 10만 원 정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 대한 분석도 하는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생각을 해도 이제 기본적인 이제 자신만의 이제 가치관이 있어야 이제 투자를 올바르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제 그 기업을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당장 투자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금융교육은 건강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의 자양분이 될 수 있겠죠. 주식 이런 거는 특히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알려주니까 좀 새롭고 재밌는 것 같아요. 동아리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막연히 주식이 뭔지 모르고 있었는데 들어만 보고 있었는데 직접 들어와가지고 직접 배워보고 용어도 알고 하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올바른 투자, 건전한 투자 또는 기초 개념이 있는 투자를 하게 되면 투기가 아니라 객관적인 지식으로 자신이 노력해서 얻는 지식을 가지고 건전하게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는 이러한 금융생활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 미래를 위한 진정한 투자는 바로 금융교육이 아닐까요? 센세이션인데요. 네. 차트 분석도 하고 기업 분석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사실 모든 학생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거든요. 선생님 어떠세요? 가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민작생한테 한번 물어본 거예요. 네. 요즘 투자 종목이 어디냐고 했더니 나름대로 분석이 돼 있네 보니까.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낯설어요. 저는 이게 지금 왜냐면 저는 지금 또 주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모르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학생들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 지금 판단이 안 서요. 이게 지금 좀 괜찮은 건지 이게 계속 가야 되는 건지 모르는데 좀 도움 좀 주세요. 제 판단에 좀 이해 좀. 투자자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긴 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금융이 발전을 하면은 처음엔 저축으로부터 시작해서 보장성 상품이란 보험으로 가고 이제 돈을 불려나가려면 투자 교육이 필요하죠. 네.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뭐냐면은 차트 분석을 하면 분명히 돈은 올라가는 주식이 눈에 보여요. 근데 실제로 투자하려면은 시점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언제 주식을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느냐라는 선택이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욕심을 버리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욕심 부리고 있으면 결국은 아무리 차트 분석을 해도 본인이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투자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중학생들까지는 투자자 교육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모의 투자라도 하게 되면은 이 돈의 가치에 대해서 착각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투자자 교육에는 그런 자세에 대한 교육, 또 절제에 대한 교육, 이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확실히 그런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민작생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이런 어떤 금융교육이 뭐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세요? 일단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전문가처럼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금융이나 뭐 투자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기초적인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동아리는 그 관심 분야가 똑같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수집을 할 수
받기 때문에 저는 되게 이 동아리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또 하고 요즘에 뉴스 같은 데 보면 경제 관련된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동아리 하기 전에는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니까 되게 답답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또 동아리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뉴스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약간 알게 되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금융과 관련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선생님으로서 되게 보람을 느끼실 수 있겠는데 동아리 또 이끄시면서 또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학교에 좀 요청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떠세요? 일단 뭐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한데 첫 번째는 일단 저희가 일단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시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교육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만을 가르치는 데만 해도 사실 저 같은 경우에 동아리 시간만 했을 때는 거의 한 학기 정도를 보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차트 분석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지금 최근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모의 투자까지 가려면 사실 이 과정은 한 2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배웠던 걸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또 교육적인 목적의 프로그램이 이제 교육부나 또는 정부나 또는 뭐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이런 게 이제 교육적 목적의 이제 모의 투자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아직 없어요, 그런 게? 네,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것도 좀 하나. 사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저의 경우도 그렇고 사회생활 할 때 최소한의 금융 역량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이사장님 그 선진국의 경우에 금융교육을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경우에도 그런 목소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논의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의무화를 지금 한다고 해도요.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사들이 준비하고 교과서를 만들고 하면은 실행되는 거는 한 5, 6년 뒤에나 실행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는 것처럼 금융생활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돈 쓰기 좋은, 돈 쓰기 편한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늦는 건데 이걸 빨리 정말로 이런 데 대한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금융교육이 의무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화는 반드시 필요하죠. 의무화는 사실은 금융교육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들 가장 중요한 수건 사업이죠. 그래서 의무화는 빨리 도입이 될수록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경제교육이나 금융교육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 필요한 그런 생활적 요소들을 반영을 해서 쉽게 써야 된다. 그리고 실제 삶과 밀접하게 써야 된다. 그래야만이 어려운 주제라도 하려고 하면 또 쉽게 느껴진다. 또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달서고에서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동아리 활동은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실제 체험하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도 어쩌면은 의무화와 함께 동시에 추진돼야 될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런 동아리 모임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무국장님은 의무화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금융교육이 선진국처럼 의무화되면 뭐 최상의 선택이겠지만 지금까지도 안 돼 왔고 그리고 각 부처별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계속 무한정비로 금융교육을 안 할 거냐 해야죠. 근데 뭐 의무가 아니라도 사실 중학교 1년간의 자유학년제가 있다면 의무와 못지않게 그 기간을 활용하면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중학교 1년만이라도 외부 기관의 뭐 금융 체험 활동 같은 거, 직업 체험 같은 거 이런 걸 현장에 가서 익힐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면 굳이 의무화를 기다리지 않아도 소기의 성과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 아까 우리 김 박사님 말씀에 수학하고도 금융이 연계될 수 있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SAT 맞아요. 같은 문제를 맞아요. 낼 때에도 맞아요. 금융 문제 같은 거를 같이 연계해서 맞습니다. 내면서 사실은 예, 융합적 접근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의무화도 중요하지만 맞습니다.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예, 예. 첨언을 하면
융합형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설령 금융이라는 과목 하나가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형태가 아닐지라도 수학 과목 안에 반드시 수학 내용 중에 금융과 관련이 있는 것은 금융적 소재로 강의할 것. 영어와 국어를 강의함에 있어서도 금융과 관련된 좋은 책들을 인용을 해서 그것들을 자료로 쓸 것. 그리고 수능에도 그런 식의 문제를 낼 것. 이와 같이 해내면 훌륭한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이제 연구회 활동하는 선생님들이랑 금융교실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장기 프로젝트를 짜서 이제 교실에 교실 앞에를 집어넣고 경제 시스템,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교실에서 이제 다양한 경제 활동이랑 금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가 총 5단계인데 뭐 돈 단계, 은행 단계, 그리고 사업 단계, 그리고 4번째가 부동산 단계, 그리고 5번째가 이제 가치 단계 이렇게 진행되고 4번째 부동산 단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정부 소유, 교실 안에 정부가 있거든요. 정부 소유의 부동산을 이제 분양을 해주면 애들이 분양을 받고 이제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에는 취득한 다음에는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매매도 해보고 그리고 임대도 해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계약서도 써보고 계약서 쓴 걸 가지고 부동산 관리원이라고 또 있거든요, 저희 반에. 그 관리원한테 주면 이제 등기도 해주고. 말이 필요 없어요. 보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고 저도 싶어요. 되게 호기심이 발동을 했습니다, 지금. 말이 안 되거든, 지금 이게. 초등학교에서 부동산 교육을 한다? 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접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